작업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달에 착륙하는 것과 비슷하다. 감독만 문제는 아닌 거죠. 예. 뒤끝이 있으시네. 이건 끝나지 않았으니까 뒤끝이 아니에요. 감독이 그렇게 뭐가 잘못입니까? 좋은 선수들 모여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감독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아, 때리지만 않으면 된다. 단장. 엘빈 단장은요, 이때만 자신의 부하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죽음을 숭고하다고 포장은 하지만 죽게 내버려 둔 겁니다. 0.00000 99.999999로 죽는다는 거잖아. 우유니 사막 이런 거 봐도 사막 힘들어. 더워. 생각만 해도 더워.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보는 거는 이쁘잖아요. 더워요. 껍질 벗겨져 난리 나요. 근데 집이 좋아요. 우리는 영원히 젊게 살 수도 있어요. 엘프같이 사는 거죠, 엘프. 진행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리고 각종 많은 문화 콘텐츠와 함께하는 쥐불놀이의 신조환 김진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 옷이 그대로인데. 저번 에피소드에서는 저희가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해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또 우리 진웅 씨께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또 제가요? 무슨 소리예요? 돌려보세요. 네, 분명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선수가 있는데 될 것 눈물이 같은데. 아니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아폴로 13. 이 아폴로 13이라는 영화가 1995년이라는 아주 오래전 영화다 보니까 대체 이게 무슨 영화지? 뭐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노리스한테 간략하게 줄거리를 한번 물어볼까 해요. 아폴로 14는 달 착륙을 목표로 했던 우주선이 중간에 큰 사고를 겪게 되면서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실화 기반 영화예요. 사령관 짐 러블과 그의 팀이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지만 지상에 있는 나사 팀과 협력해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는 진짜 위기 속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언제 처음 보셨어요, 이 영화는? 저 아마 대학교 때 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꽤 지나고 봤네요. 그쵸. 이때는 어. 우리 해봤죠. 이때 우리가 뭐 해봤죠. 몇 살인데요. 오랜만에 3학년 때인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예전 에피소드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 봤던 영화 해갖고 막 극장에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잖아요. 얘기를 했던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던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가족이랑 같이 봤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도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진짜 왜냐면 지금 다시 봐도 네. 너무 리얼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었죠.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음. 이 정도 영화면은 나도 분명히 가족들이랑 집에서 봤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있었을 거야.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 기술력과 이 배우들과 규모가 엄청나게 큰 영화기도 하고 영화가 제68회 아카데미 시상식 편집상, 음향상에서 수상을 했고 뭐 놀랍게도 근데 이 두 군데서밖에 수상을 못했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긴 한데 작품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미술상, 음악상, 시각효과상, 각색상이 후보작으로 올랐던 왜 놀랍냐면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 다른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68회 아카데미에는 브레이브하트, 유주얼 서스펙트, 센스 앤 센서빌리티 등 쟁쟁한 수상작들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13은 9개 부문 후보에 올라 편집상과 음향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이 부분에서밖에 못했지만 사실 영화적으로 그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영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CG가 참 진짜 CG 잘했어. 이 CG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나무 위키로 지금도 나무 위키를 보고 있는데 CG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CG가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무중력 상태에서 했던 거를 그럼 어떻게 했냐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영화에서 무중력 장면이 나오면 이런저런 눈속임과 CG를 동원해서 촬영을 하는데 이 시절엔 CG가 그리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아폴로 13은 아예 실제 무중력에서 촬영해 버렸다.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런 장면. 그러니까 자유 낙하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자유낙하 상태에서 앵글이랑 그걸 다 잡아놓고 같이 자유낙하하면서 찍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나무위키라서. 나무 위키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 근데 나무위키 너무 틀린 게 많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마 뭐 이 관련된 뭐 아티클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췌하지 않았나 싶은데 나사가 보유한 무중력 실험기를 대여를 해서 내부에 세트를 설치해서 했다고 합니다. 1995년에 뭐 그 당시에도 뭐 주라기 공원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었지만 컴퓨터 그래픽 있었지만 좀 더 사실적으로 좀 접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무중력은 요새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거기 CG라고 생각하는 거고. 감독이 코멘터리에서 저걸 CG로 처리했다면 하는 투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고생대로 엄청 했었나 봐. 그렇기 때문에 더 리얼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부진력을 만들어서 그럼 그 음료수 먹고 하는 장면들 진짜 CG 없이 찍었다고? 저는 믿어주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는데도 이것도 실화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짐 러블이라는 사람이고 톰 행크스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짐 러블의 실존 인물에 대한 또 나무위키도 검색해 봤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이오지마 항공모함의 사령관으로 잠깐 출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짐 러블 실존 인물이. 영화가 그러면 얼마만큼 실제와 가까웠냐, 조금 각색이 된 부분이 있지만 우주선 내부 있잖아요. 로켓 내부에 있었던 그런 기기들, 뭐 스위치 이런 거 하나하나도 거의 다 실제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얼리티에 굉장히 좀 이게 실화 바탕이기도 하니까 치중을 했던 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보셨는데 뭐가 좀 색다르게 다가온 부분이 있나요? 새롭게 나왔던 건 오히려 톰 행크스랑 게리 시니스. 이분은 저기서도 같이 하잖아요.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같이 하시잖아요. 이분이 나왔었나? 게리 시니스? 이렇구나. 못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아. 이 당시에는 그냥 항상 같이 작업하는 배우들은 재밌었겠다. 부럽다. 그리고 우리도 몰랐지만 예전 영화 보면 지금 이제 슈퍼스타가 되신 분들이 나오는 영화들 그쵸.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머니볼에서 그 해티버그로 나왔던 크리스 프렛도 크리스 프렛도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그쵸. 이제 또 엄청나게 슈퍼스타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 듣고 이게 아폴로 13의 감독님이 이제 론 하워드 감독이어가지고 이분이 첫 장편 영화 스플래시 이것도 톰 행크스랑 같이 했던 작품이고 톰 행크스란 배우랑 연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거의 90년대 초반 영화는 톰 행스가 거의 그렇죠. 많이 잡아먹었죠. 최고의 배우였잖아요. 그렇죠. 배우들 보는 맛이 에드 해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배우들이잖아요. 네. 저 때부터 저렇게 잘했구나. 그러니까 맞아. 그냥 그 생각. 에드 해리스는 이제 영화에서 진 크렌치라는 역할로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관제센터를 담당하는 지휘관 뭐 그런 또 리더로 나오는데 전 또 이걸 보면서 어디선가 기시감이 있는데 했던 게 트루만 쇼. 트루만 쇼에서도 비슷하게 달 뒤에서 관제센터 같은 곳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비슷한 느낌도 있었고. 거기서는 좀 더 그래도 빌런에 가깝다면. 그렇죠. 여기서는 진짜 또 영웅이자 리더의 그렇죠. 또 한 명이었죠. 맞아, 리더의 한 명이었죠. 네. 이 아폴로 13은 사실 두 명의 리더가 나옵니다. 우주선 내부 로켓 내부의 리더 짐 러블과 우주선 바깥에서 관제센터에서 이제 교신을 하면서 그들의 생환을 주도하는 진 크렌치라는 두 명의 리더가 나오는데 앞서 얘기했던 머니볼이라는 영화와도 비교해 봤을 때 리더의 어떤 캐릭터성이 좀 다르긴 해요. 이제 딱 로켓 쏴져가지고 올라갈 때 그 부인들의 아이들의 리액션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 마음이 좀 몽글몽글하신가요? 갱년기가 오고 있는 거겠죠? 나 머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거든요. 그래요? 요즘 네. 머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조금 이제 나도 슬슬 좀 나 전혀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없어 보이는데. 전에 워낙 내가 봤던 그 숱의 양이 있잖아요. 요새 그리고 디스크도 허리에서 목으로 또 올라오고 아유. 무릎도 계속 안 좋고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마음이. 제가 볼 때 2045년까지만 살아 계시면 정말로 20년? 왜냐면은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봐봐요.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들이 AI를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야마나카 인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과학자분께서 발견한 건데 역노화 어떤 초석이 되는 그 단서가 되는 기술을 찾아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화를 방지했잖아요. 이건 역노화. 그러니까 젊어지는 거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젊게 살 수도 있어요. 뭐 엘프같이 사는 거죠, 엘프. 진행하시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는 리더를 누구로 생각해야 되지? 주인공이니까 짐 러블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생각을 너무 좁게 하고 있었구나. 왜냐면 리더가 한 명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진 게 어떤 조직 내에는 또 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쭉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팀들의 리더들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각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로켓 내부에서 정말 큰 위기를 겪으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짐 러블이라는 리더가 있었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또 진 크렌치가 관제 센터와 모든 팀원들을 또 규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게 다 소통이 돼서 무사 귀환을 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으로 얘기를 하자면 감독만 문제는 아닌 거죠 사실. 끝이 있으시네. 뒤끝이 아니라 이건 끝나지 않았으니까 뒤끝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 진행형이고
계속 축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월드컵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좀 달에 착륙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하지만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큰 목표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체에서 많은 리더들이 정말 자기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해냈고 아폴로 13호가 달에 도착하는 미션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큰 무사 귀환이라는 기적을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이제 우리는 한번 발사됐던 로켓이 다시 제자리에 스스로 돌아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 진짜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왜 이렇게 인간은 달에 가고 싶을까? 미지에 대한 개척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정말 아주 고대 인류한테부터 계속 마치 DNA로 전승된 듯한 그런 특징 같긴 해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곳까지 도달하고 싶어하고 사실 당시 미국과 소련의 우주로 향하기 위한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라이벌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럼 우리는 심지어 이제 달도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인 바다 밑으로는 아직 못 가봤잖아요. 이거는 왜 맞아. 도대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보면서 자꾸 로켓들도 그렇고 떠돌고 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관성으로 어딘가로 그렇죠. 우주 쓰레기들이 우주 쓰레기들 이것이 어떤 재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주가 공간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뭐 그것은 아직 우리가 우리에게는 피해를 안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외계에 혹시라도 생명체가 있다면 혹시라도 무조건 있죠. 이 거대한 우주에 고작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과학자들도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근데 못 만날 뿐이다. 근데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 우리 은하 뭐 기술이 좀 발전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외계인이 있다 쳐. 그랬을 때 그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우주 쓰레기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인가요? 그렇죠.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범생명체. 정말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럼, 생물이다. 사춘기 딸은 얼마나 후회를 할 거예요. 비틀즈가 해체했다고. 나 지금 우주 가고 있는데 돌아버리겠어. 지금 아빠가 문제가 아니라고. 헐 맥카트니 오빠 노래 누가 하냐고 진짜 이제. 아빠는 맨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고액의 연봉자들이 하지만 다 우주인들은 다 이렇게 차가 좋아. 다? 그러게. 돈이 많아서. 고액 그런가? 연봉자긴 하지. 왜냐면 어쨌든 기본 파일럿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치, 파일럿들은 그치. 이제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렇죠. 중에 하나니까. 다들 차 진짜 좋잖아.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인데 돈을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밖에. 그러니까 일단 이동을 하려면 차는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협찬이었을 수도 있죠. 그럴 우리 수도 있지. 우주인에게 그치. 떨어지게. 그렇지. 우리 좋은 미국을 차로, 대표하는 건데. 항상 다닐 때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과시욕이 있는 거야? 그거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켄 매팅리가 이제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 의사의 진단으로 이제 나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는 그 나중에 안 잘렸나 몰라. 의사가? 왜냐면은 나중에 그 자막 보면은 결국에 켄 매팅리도 달에 갔다 왔대잖아요. 폭력은 안 걸렸었고 전혀. 그 이후에. 이후에. 그렇죠. 그 의사 그거 탄핵돼야지. 아니 근데 의사는 월급 다 토해내고. 의사는 의사 입장에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사과만 하고 나갈 거야? 아니 지금 우리 김 PD님께서 딱 손을 들면서 이건 꼭 그럼요. 얘기해줘야 돼 하면서 이제 언급해 준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진웅 씨가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야. 거기 있던 파일럿들이 왜 이렇게 이쁜 차를 탔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사에서 그런 뭐 차를 준 게 아니라 나사의 복지가 아니라 복지가 아니라 미국의 이제 차량 회사에서 우리 우주인들에게 $1로 리스를 해줬다는 뭐 그런 기록이 있대요. 와. 우리 형들이 그럴 형들이 아니야. 왜 이렇게 과시욕이 있는 거야? 그 파일럿 한 명 한 명도 되게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니까. 그럼요. 당시는 심지어 지금이야 많아졌지만 그때 해봤자 총 전 세계 우주인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치.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가적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련과 막 이런 것도 그럼요. 있으니까 그랬을 때 상징적으로 또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입각해서 딱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영화니까 넘어가는 거지만 그 상황을 계속 라이브로 전국 방송으로 내보내고 어떤 연예인 부럽지 않게 차에서 보고 맞으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 엄청난 그 장면 생각나네. 아이콘인 거예요. 아이코닉한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마치 마이클 조던 이런 거죠, 사실. 마이클 조던 너무 영웅이에요? 마이클 조던의 영역이 있는데. 알았어. 그래서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를 하자면 마 사장님은 알았어. 그 켄 매팅리가 이제
뭐 홍역 어쩌고 해가지고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짐러블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지금 다 손발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들인다고 하면 저는 이거 인정 못합니다 했더니 아 그러면 나가시던가. 경기 이틀 남았는데 컨디션 좋은데 케빈 베이컨 배우가 이제 연기했던 스와이거트가 대체로 인원으로 들어오잖아요. 일단 거기서 물론 스쿼드는 항상 두꺼워야 하고 좋은 선수들이 많죠. 그리고 사실 중요한 인물은 그렇게 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 상황에서 이제 짐러블이 켄 매팅리한테 가서 이래 됐다. 근데 오히려 그 고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만약에 못 빼겠어. 그럼 너네 팀 그냥 다 못 가. 다 못 가는 걸 택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짐러블의 그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났던 그러니까. 순간이 인상적이었던 거죠. 거기도 한낱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저 달에 걷고 싶은.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이 짐 러블이라는 인물은 아폴로 8호를 이미 탔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폴로 8호는 그 당시에 미션이 달 궤도까지만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코앞에서 달을 보고 달에 발을 디디지 못했던 거죠. 영화 초반부를 보면은 짐 러블을 포함해서 이제 파일럿들이랑 그 가족들이 짐 러블의 이제 집에서 막 파티를 하다가 TV에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되게 좀 마음이 그래 하잖아요. 진짜 근데 진짜 그렇긴 그럴 거야. 나도 밟아보고 싶은데 내 코앞에 있는데 내 목전에 있는데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헛헛함, 그 허무함. 근데 이제 짐 러블한테는 끝났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딱 맞닥 떨어지면서 이제 라스트 원샷이 온 거죠. 그쵸. 상관에서 연락을 받죠. 아폴로 13을 너가 지휘해줘라. 사령관으로서.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가갖고 나 됐어! 막. 근데 또 아내는 축하해 하는데 또 이제 불안불안하죠. 그런 인간적인 대비들? 그렇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막 켄 매팅리한테 정말 친분이 있고 같이 찹을 맞췄지만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진짜 무섭진 않았을까. 아들하고도 가기 전에 대화하잖아요. 맞아. 이번에는 그런 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무섭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우주 비행사들이 사실 진짜 겁이 되게 많이 나긴 난데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루틴이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를 마치 이를테면은 징크스라던가 미신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거를 총동원해가지고 그래서 패닉 훈련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패닉 훈련은 근데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주는 진짜 나갔다가 잘못되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게다가 아폴로 1호 그 화재 사건으로 막 죽었던 아예 뭐 출발할 때 그런 재해들을 이제 받고 학습을 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하기 싫으니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생각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패닉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거죠.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또 그러니까 그 장면도 되게 좋았는데 지구에서 달을 손톱으로 가리고 있다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 우주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너무 더 가고 싶었던 내가 살던 곳이 이제 갈 수 있을까 하는 공간을 변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주에 나가서 내 눈으로 정말 지구를 바라보면 진짜 경이롭겠죠? 우주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혹시? 전 우주도 엄청 좋아하죠. 나사 TV 틀어놓고 자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훈련 같은 거 다 해주고 시켜주고 진짜로? 무조건. 왜? 안 가고 싶어? 저는 안전주의라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무중력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 진짜 우주에서. 몸이 너무 이상할 지구에서도 것 같고. 경험할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영상들만 봐도 저렇게 힘든 걸 왜 굳이 사서 하실까 난 그런 생각이 그러면 있어요.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거 무중력 경험 그 지구를 볼 수 있는 성층권까지 가는 그 여행 있잖아요. 있죠. 근데 사는 거 그것도 안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제 눈으로 직접 그러면은 보는 게 뭘 왜 먹고 왜 해? 아니. 다 보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냥 그럼 여행도 성향이 안 가야지. 다 볼 수 있는데. 먹을 건 뭘 다 맨날 똑같은 거 먹고 딴 거 뭐 이렇게 보면서 먹어. 그래서 여행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걸 본다고 해서 막 우와 나 진짜 지금 너무 울 것 같아. 나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 막 우유니 사막 이런 거 봐도 사막 힘들어. 더워. 생각만 해도 더워.
그리고 사막 잘못해서 발 막 디뎌가지고 막 차 놓치고 이러잖아요. 마추픽추 진짜 그 아니요. 에베레스트 그 아 무서워. 에베레스트 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냥 그 보는 것만 엄청난 경관이라도. 그 산을 제가 만약에 하고 싶다면 일단 위험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아야 되고 그냥 난 그런 사람이야. 로켓에서 뭐 지구를 보는 것도 멋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막 정말 안전해지고 막 그냥 간단하게 갈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전 집이 좋고 상상으로 다 돼. 시켜준다는데 왜 안 해? 막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스카이다이빙 시켜준다면 할 거예요? 전 돈 내고 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예를 들어서 하면 돈 준다고 도 안 해. 난 진짜 너무 무서워. 스카이다이빙은 별로 안 무서워. 아니야. 점프가 무서운 거야.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고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르네. 진웅 씨는 공포 영화를 무서워하잖아요. 그거 왜 봐? 이러잖아요. 진짜 공포 영화를 보면서 재밌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저는 그냥 그런 실존적인 그런 게 무서워요.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거 왜 무서워하지? 그거 가짜잖아. 이런데 진웅 씨는 그걸 정말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거 하다가 큰일 나면 그냥 인생 끝인데 나 너무 무서운데? 이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영화에서 보면은 그럼 다이빙도 안 하고 싶어? 무슨 다이빙이요? 바다로 들어가는 것도 안 하고 싶어요? 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스노클링. 스노클링. 아니 근데 바다에서 그러면은 심해가 아니더라도 어. 정말 큰 고래를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아? 어우. 돌고래도? 너무 무서워. 돌고래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막 진짜 엄청 큰 무슨 막 대왕고래, 혹등고래 막 막 이런 거. 프리윌리처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왜 안 되냐면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보는 거는 이쁘잖아요. 더워요. 그리고 갔다 나오면은 살 빨개져가지고 다 타고 껍질 벗겨져고 난리 나요.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싫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세요. 일단 다시 영화로 돌아오자면은 저는 영화 볼 때 아프리카 아마존 여행 아니 영화 얘기 좀 하죠. 저는 그렇게 그냥 집이 좋아요. 집이 좋다고. 자 그래서 다시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제 스와이거트가 개최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훈련 됐을 때부터 뭔가 좀 이제 좀 못 믿어오는데 캔 매팅리가 잘 됐었는데 그리고 인물은 약간 관상이잖아. 그치. 워낙 얘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워낙 또 빌런으로 많이 눈부터가 맞아 날카로워가지고 서칠 것 같아. 그 플레이보이 기믹도 있으니까 얘 싸는데 나중에 분명히 패닉 와가지고 막 우주에서 사고 칠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아가지고 한 번만 그러고 다행이었어. 그래서 이 케빈 베이컨이 연기했던 스와이거트가 탱크에 산소와 수소를 믹스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냥 했어. 그 탱크 내부에 결함이 있어갖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너무 심한 패닉이 오기도 오고 또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구나라는 죄책감 때문에 어버버거려서 이미 약간 그로기 상태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뽑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뽑힐 진짜 확률이 없으니까. 진짜 이 아폴로 13을 보다 보면은 전에 우리가 얘기 나왔던 머니볼 빌리빈의 리더십과는 확실히 좀 다른 게 빌리빈은 좀 더 밀어붙이는 어쩌면 공격적인 그런 리더십? 뭔가 카리스마로 자기가 믿고 있는 철학과 소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리더십. 근데 여기 짐 러블은 굳이 따지자면은 위기 대응에 뛰어난 리더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아우르고 문제 해결에 좀 능한 리더. 리더로서 말하잖아요. 나였어도 눌렀을 거라고.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죠? 그렇죠.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 잘잘못을 수치를 받네 안 받네는 중요하지 않다. 맞아. 그죠? 그리고 저는 그 또한 리더의 품격이라고 생각도 해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무사 귀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지금 흔들리지 말자. 나라도 그랬을 거다. 그게 리더의 품격인 것 같고. 이렇게 막 뭐가 터지고 그리고 산소가 갑자기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거 하나 고쳤더니 이번에는 전력이 부족해서 스위치 다 끄고. 근데 멘탈 같은 거가 흔들리지 않고 결국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를 해결해야 하는 장면도 그렇죠. 심지어 훈련도 없던 거고 그냥 아. 저기서 알아낸 방법을 그냥 무전기로 듣고 응. 자기네끼리 실제로 해내야 되고 이거 못하면 이제 바로 죽는다는 거 알고 있고 얼마나 진짜 패닉이 왔겠어. 패닉 어택 엄청 났겠죠. 이제 세 명 다 진짜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집중력과 이런 순간을 위해 계속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우주인으로서 살아왔겠지만
그래도 정말 실제 상황이 되면은 맞아요. 우주선에 있는 모든 전력을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추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온도가 엄청 내려갖고 사람들이 조금씩 얼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컨디션도 좋은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나중에는 전력이 없으니까 로켓 내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궤도 값을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믿고 두뇌를 믿고 계산을 한 다음에 관제센터와 교신을 하면서 최대한 오차율이 없게끔 만들어서 이제 재진입을 대기권에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보통 정신력이 아니면은 정말 사실 그리고 관제센터는 지금 당장 그들이 큰일이 난 게 아니니까 좋은 선택을 계속 내려줄 수 있지 않나 싶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의견을 다 내잖아요. 항상 똑같이 통일된 의견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오차가 발생하면은 게임 오버가 될 수 있는 확률인데 어떻게든 징크렌치가 그 의견을 하나로 수렴을 해가지고 교신을 제대로 해갖고 딱 맞아 떨어진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진짜 높잖아요. 뭐 화든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간에 끊임없이 냉철함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유지했다는 게 침착함을 유지했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대기권 진입각 계산이 있잖아요. 각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대기권에서 튕겨나간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낮으면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대기권 불타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컨디션에 정말 바늘에 실 집어넣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를 갖고 진행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바늘에 실을 잘 집어넣죠. 침을 엄청난 집중 척척 놓잖아요. 결국 아폴로 13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말도 안 되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갔던 두 리더의 이야기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영화와 다르게 더 안 좋은 상황. 교환의 가능성이 0.00000000001%. 근데 관제센터와도 교신이 끊겼어요. 지금 모두가 얼어붙어가는 상황이고 희망을 찾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며 팀원들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바로 코앞에 달이 있는 상황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성을 뚫고서라도 귀환을 하겠다. 혹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달에 내 발을 내딛는 걸로 소망, 대망을 이루겠다. 지구로 가야죠. 오. 교신이 끊겨서 지구 쪽으로 가다 보면 교신이 될 확률이라도 있는데 교신 끝나서 달에 발 못 디뎌. 어차피 거기 들어가다 죽어요. 같이 죽을 거라면 그나마 1%라도 교신이 되거나 지구 쪽으로 가서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근데 달은 가봤자 끝이야. 아니 지구까지 가려면 각도랑 뭐랑 막 여러 가지를 교신을 해서 가야 돼. 여기는 그냥 뭐 분사 조금 해서 움직인 다음에 내려갈 수가 있어. 그런 컨디션. 못 내려간다고. 달에 한 발을 디디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구로 가다가 죽을 것이냐잖아. 둘 다 뒷폴대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완벽하게 불가능이 아니라면 난 0.00001%에 걸고 어쨌든 지구로 향한다. 거기 가다가 죽더라도. 근데 여기는 달을 가면 무조건 죽어. 왜냐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로 평생 원했던 달에 발을 딛는 거라면 이걸 난 불가능이라고 판단을 하고 달에 착륙을 하고 거기서 죽겠다. 근데 달에 내려가서 발 디딜 수 있는 확률이 없는데. 아니 달로 가는 거는 무조건 가. 무조건 돼? 무조건 돼. 그거는 무조건 된다고? 완전 내 바로 코앞에 있기 완전 때문에. 밸런스 붕괴 게임이네. 아니 불가능하더라도 완벽하게 불가능이 아니라면 한번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지구로 생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과 0.001%라는 건 숫자의 세계에서만 있는 거지 불가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달 착륙을 하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겠다. 이 선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이게? 안 돼. 진짜 VS 게임도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좀 상반된 컨디션을 주고 하나 골라보면 어때? 이랬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나는 이건 그럼 달을 택할게. 달을? 오. 어차피 죽는다며. 지구 가는 게? 아니 0.001% 그래. 네. 그 정도면 죽어. 저라도
0.00001%라는 가능성이 정말로 가능성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불가능이라고 판단하고 그냥 달 착륙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김 PD님은 아니래요. 아 그래 그래서 김 PD님은 아니 팀원들은 집에 있는 가족들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든 도전해 볼래. 그래서 아니 그게 근데 그냥 숫자가 0.00001%라니까. 김 PD님 팀원이 2명 팀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성. 아니 그 가능성이 0.00000000001%인데 그거에 도전하게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100%로 여기 한번 뒤져볼 수 있는 건데 0.0000000000001%는 99.9999999999999로 죽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인 거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좋은 리더가 누구이냐에 대한 아주 격렬한 토론 논쟁이 이제 남았는데요. 빌리 빈과 짐 러블 혹은 진 크랜치, 어쨌든 이건 아폴로 13이니까 그냥 하나의 인물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좋음에 유능함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거는 뭐 각자의 또 생각인 거고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같이 참전할 우리 노리스는요, 진격의 거인의 엘빈 단장을 가장 좋은 리더라고 놓고 저희끼리 3파전을 할 거예요. 노리스와 함께하는 vs 논쟁, 누가 더 좋은 리더인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좋은 리더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이 그렇게 독단적이고 사람을 품지 못하고, 물론 자신의 철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밀어붙이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한테 더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은요, 바로 위기 관리, 대응,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흐름을 읽고 적재적소에 자신의 해결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리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더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 러블을 골랐습니다. 진 러블에 비하면 빌리버는 엄청난 리더죠. 진 러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봤자 2명 챙겼어요. 빌리버 몇 명 챙겼어요? 선수들의 가족들의 아이들 몇백 명, 몇천 명을 챙겼어요. 그리고 결국에 자기가 돈을 가졌습니까? 돈도 안 가졌죠. 자기가 명예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만을 향해서 가는 정말 희생하는 정신의 리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가치관을 바꾼 일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꿨죠. 우리가 다 지구가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을 때 지구가 돌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바꿔낸 인물이 이 세상의 모든 그 멸시와 그 모든 비난과 이것들을 등에 업고 과연 이것이 맞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앞길을 향해서 전진하고 모두의 욕 다 이건 다 옆에 다 나눠주고 이렇게 산 사람이 빌리버니에요. 이게 진정한 리더지. 어떻게 진 러블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밑에서 다 알려주고 다 해줬죠. 좋아, 내 차례네. 나는 엘빈 단장이 왜 최고냐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야. 무모한 희생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 전략적이고 동료들을 믿고 이끌어. 말 한마디로도 상황을 반전시키고 팀원들이 스스로 싸우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 그게 진짜 리더십이지. 제가 좀 반론을 해보자면, 일단 엘빈 단장은요, 뭐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물론 대의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리고 자신을 희생도 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었죠? 엘빈 단장 혹시 모르세요? 지금 엘빈 단장 말하는 거예요? 나 또 빌리버 말하는 줄 알고 아니야. 들켰습니다. 좀 얘기 좀 똑바로 들어주세요. 네네네네.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지금 네네네. vs 논쟁이 아닙니다. 네네네네. 진격의 거인의 엘빈 단장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드렸고, 머니볼의 빌리빈, 짐 러블 씨가 뭐 2명밖에 안 살렸다고 하는데 그 2명 미국을 살린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대표하는 정말 소련과 라이벌리에 있었던 우주 전쟁의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 국민의 패닉으로 이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계속 우주 항공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빌리빈 뭐 했습니까? 빌리빈 여러 가지 뭐 판도를 바꿨죠. 개혁가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20연승 좋아요. 근데 그가 원했던 우승 못하고 사람을 살린 거로 치면은 어쨌든 좀 진 러블 만한 리더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과 그렇다면 우승만을 해야지 진정한 도전과 진정한 리더의 품격입니까? 그럼 우승하지 못하는 리더는 다 그만둬야 되나요? 물론 2명의 목숨이 몇 명, 100명의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다. 아닙니다. 소중하죠. 하지만 한 목숨은 소중한 만큼 2개의 목숨보다 당연히 100개의 목숨이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엘빈 씨 말씀하셨지만 엘빈 씨 좋아요.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앞에서 이끌었다. 아니죠. 진짜 누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대가리 받고 누가 이랬냐? 누가 이랬어요? 심지어 중간에 자기 연봉을 버리고 자기가 연봉을 주면서 선수를 데려옵니다.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빌리버 씨. 그리고 아까 말했죠. 계속 말하지만 지금 결국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이론으로 정립하게 만든 세상을 바꿨고 많은 팀들이
이걸 쓰고 있고 세상을 진짜 변혁시킨 게 미국과 소련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과학과 논리와 감성 간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아주 명확한 표본으로 남아있는 사례를 정리해 준 거죠. 우리 빌리번 씨가. 오케이. 다시 내 차례.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건 맞지만 엘빈 단장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고 그 희생이 남은 모두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 그리고 그의 전략이 없었다면 더 많은 희생이 있었을 거야. 진짜 리더는 상황에 맞게 희생도 하고 남은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니까. 말 좀 더 길게 해봐. 어서 또 이야기 나눠보자. 혹시 더 얘기하거나 다른 주제도 할 말이 편하게 없네. 말 걸어줘. 입주명이 짧은데요? 알겠어. 그럼 다음에는 내가 더 화끈하게 자극해보면서 팩폭을 곁들여 볼게. 다음 라운드 기대해. 한 라운드 더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엘빈 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세 명들이 다 다른 유형의 리더로서 좋은 인물인 건 알겠어요. 근데 리더는요, 뭐 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팀을 이끄는 사람한테 자기의 철학이 이게 맞고 그러려면 결국 설득과 납득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빌리빈 설득과 납득을 못 시켰죠.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설득과 납득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니요.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의 어떤 성격과 행동은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엘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상황이 조사병단이 겪고 있던 문제는 정말 그 월마리아 내부에 있는 모든 인류에 대한 그런 위기였던 거고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정답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게다가 엘빈 단장은요, 이때만 자신의 부하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숭고하다고 포장은 하지만 죽게 내버려 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팀원들의 생명을 그렇게 물건 취급하는 듯한 이런 거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는 짐 러블이 가장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의견이 분명해서 재미있었어. 이쯤에서 정리하고 아직 나 말해야 돼. 빌리빈은 아까 말씀하신 설득과 납득을 하지 않았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비즈니스 사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라는 곳에서 진정한 설득과 납득은 대화 이후에 행동으로 서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단장으로서 할 일은 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단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구상한 대로 팀이 흘러갈 수 있게 감독과 말을 맞춰서 작전이 제일 맞는 선수들을 꾸리는 거죠. 그냥 일만 열심히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선수들의 소다값도 챙기는 걸 보세요. 그 상황에 그 돈으로 팀을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지금 효과를 나올 수 있게 한 사람이 빌리빈이고 이 빌리빈 다 했잖아요. 딸도 가족도 다 챙기고 재혼한 와이프의 남편도 챙기고. 좋아. 나도 내 의견 마무리해볼게. 결국 각자 추구하는 리더상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팀을 이끌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겠지. 각자의 리더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시각을 나누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 졌네요. 노리스는 이미 졌어요. 빌리빈이 뭐 역할을 각자의 위치에서 잘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트 하우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월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대사도 나오죠. 단장인데 아니 왜 자신의 바운더리까지 노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아주 대노를 하면서 내가 그냥 단장이냐, 난 플레이어 출신의 단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거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어야지. 가가지고 막 그 감독한테 여기 이번에 얘 넣으세요, 넣으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가는 게 그게 어떻게 좋은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섭게 내쳐야 된다는 어떤 자신의 논리 때문에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야구는 데이터 그 이상의 인간들끼리 하는 그 스포츠라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결국 숫자 쪼가리로밖에 보지 않았던 아주 인간을 경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안 좋은 리더의 표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짐 러블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다. 다시 한번 그렇게 주장드립니다. 팀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팀에 지금 산소통이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짐 러블처럼 그냥 그럼 괜찮아? 가서 말 들어주고 안아만 주고 있습니까? 예? 누구 저기 지구에서 연락 와가지고 감독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만 있어요? 예? 추워 죽겠는데 거기서 버티고만 있습니까? 우리 빌리번 형처럼 가서 대화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감독한테 쓰라고 말했죠. 쓰라고 말하고 감독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감독 연봉을 낮추기를 했습니까? 감독 월권을 했다고요? 어디까지가 월권입니까? 때리지만 않으면 된다. 단장은 단장으로서 할 것이 있는데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똑같이 감독도 월권을 한 거죠.
팀을 쓰라고 구성을 해놨고 충분히 말을 전달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쓰라고 말을 했어요. 안 쓴다는 건 단장의 영역을 먼저 침범을 했잖아요. 어른의 대화로서.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선수들을 정확히 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팀이 잘 되고 감독은 자기가 잘한 걸로 소문 다 나고 단장은 뒤에서 그냥 가만히 괜찮아. 우리는 안 빛나도 돼. 희생하고 행동하고 차가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넌 그냥 좋은 선수가 될 거야. 버리지 않아요. 그를 자르지 않습니다. 다른 팀으로 보내죠. 더 좋은 팀에서 잘할 수 있게. 방출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주인으로서 만약에 홍역에 걸렸어요.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홍역에 걸렸는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틀 남았는데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안 가면 되는데 갔잖아요. 결국에. 자기의 제일 중요한 팀원을 내치고 갔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팀한테는 과연 팀원한테는 그건 어떤 경우가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에 안 친다면 뭘 또 안 쳐요 또 힘들게 서 있으라 그래요. 전술 위주의 전술이 중요한 감독이냐 아니 약간 매니지먼트 유형의 감독이냐를 고르시라는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질러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빌리빈 할게요. 일단 빌리빈은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영화에서도 또 나오는 대사긴 한데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독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의 컨디션과 상태를 확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 그 월드컵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물론 결과론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결국 납득을 시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빌리빈이 사실 설득력이 좀 뛰어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경기력으로 저는 납득을 시킬 수 있다. 사람들을 다 설득을 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뛰어난 전략으로 결과로서 납득을 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한 몇 연승하고 말고 그냥 꿈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연승. 만약 우리나라 감독이 정말 결승전까지 간다. 야, 이거는 젖잘싸예요. 젖잘싸가 아니라 그냥 잘 싸웠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빌리빈이 한국 대표팀 감독이 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어떤 그 네거티브보다 정말 우리 진러블 감독님에 대해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처음에 질문이 제일 중요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이 만약에 안 친다면이라는 가정이 있죠. 네.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감정이 많이 쌓여 있어요. 무언가. 왜?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진러블 감독님 모두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필요할 때 가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혼란이 있을 때 그 혼란에서 딱 무게를 견제하시면서 임무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균열에 가 있는 마음을 보듬어서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그 골은 어디로 간다? 지구로 돌아가야 된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있던 아시아 최강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월드컵 16강, 8강, 4강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야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진러블 감독이시기 때문에 진러블 감독님이 앉으셔서 정확하게 우리를 안아주면서 이끌어서 채찍도 때리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짐러블 감독님이 갖고 있는 그런 뭔가 인도주의적이고 어떤 자유로운 어떤 느낌, 좋아요.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상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선수들이 힘든 이유는요. 강력한 카리스마와 해결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감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의 선수의 능력치는요.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스쿼드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 놀게 풀게만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분을 이렇게 공동시하는 약간 상황이 아니요. 발생한 것 같아요. 우리 진러블 감독님은요. 네. 그냥 감정적으로 안아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못 보셨나요? 정확히 그 팀원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 내 탓이야? 너 탓인 것 같아. 갈등이 생겼을 때 아니야. 정확히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저기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끊고 들어가셔가지고 능력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은데 그러니까 저는 짐러블 감독님이 동일시만 하지 말아주세요. 뭐 싸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상에서 그 우리의 아주 귀한 선수단이 겪었던 사임한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감독이 결국은 사임하게 된 그 많은 이유들과 과정을 지켜와 봤을 때 강력한 카리스마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법을 제시해 줄
해준 사람이 없다는 부분은 있고요. 오히려 다시 한번 죄송한데 말 끊어 죄송한데 잠깐만 아니 지금 너무 강력한 카리스마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닌가요? 아니죠. 자신만의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로 정말 강력하게 자신만의 주장을 독단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준 상황이죠. 그렇죠. 그건 독단이죠. 네. 근데 전임 감독님은요. 빌리빈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전 전임 감독님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 빌리빈 상황에서 감독님. 얘기를 하려면 전임 감독님이 일 수밖에 없어요. 현 상황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기 굳이 위해서는 그분을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겠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안 하겠잖아요. 하더라도 할 얘기 많습니다. 뭐 짐러블 감독님에 대해서 뭐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위기 관리를 하기에는 이미 늦습니다. 아까 뭐 무슨 상처를 입은 우리 선수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감독님처럼 얘기를 하셨는데요. 감독님은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치 스태프분들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선수들은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선수들끼리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를 하다 보면요 과열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프로기 때문에 다시 뭉치고 합쳐지고, 또 우리한테는 손흥민이라는 중요한 아주 뛰어난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선수단은 선수단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 많은 뛰어난 선수단을 어떻게 꾸려가지고 모아서 힘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빌리 빈입니다. 근데 반대로 짐 러블은요, 짐 크랜치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빌리 빈은요 구단장의 지원 없이도 결국 그것을 해냈습니다. 어쨌든 투박한 어떤 감정 싸움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로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아주 거대한 팀에서도 그 사람의 능력을 아주 탐내기 시작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매니저, 누가 감독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는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빌리 빈입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큰 어폐가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운동을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죠. 선수단은 선수단 그냥 놔두면 된다. 정말 이거 어불성설이고요. 정말 말씀 잘못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항상 별들의 구단이죠. 갈라티코 정책을 했는데 그럼 갈라티코 정책 항상 성공하나요? 그러면은 전 세계 모든 선수들만 다 좋은 선수들 모였으면 그 선수들은 다 잘할 수 있나요? 그럼 이번에도 감독이 그렇게 뭐가 잘못입니까? 좋은 선수들 모여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냅두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냅두는 걸 봤잖아요. 냅둬서 문제가 생긴 거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리빈 감독님은요. 근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반론하고 할게요. 그 선수단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선수들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뭐 다툼이라던가 그 이런 인간적인 다툼을 잘 알아봐줄 수 있는 게 우리 진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런 걸 빌 얘기하는 감독님은 와가지고 그냥 의자나 던질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략적으로 축구는 야구랑 달라요. 그런 통계학을 알겠습니다. 네, 둘 다 좋은 감독님이고요. 한국 대표 팀으로 네 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뭐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입장이 바뀌어서 또 변호를 하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또 장점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렇네요. 뭐 어떠셨어요? 이번 그러니까 이 논쟁 컨텐츠가 막연하게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면서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좀 더 논쟁이 될 만한, 조금 더 이게 밸런스를 좀 더 논쟁이 될 만한 구도가 오면 그러니까 항상 준비한 사람만 이러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 있어요. 맨날 떠들어대기만 바쁘지.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능력이 우선이냐, 위기 관리 대처가 우선이냐, 뭐 예를 들면은 삼국지에서도 초계 유비가 이제 뭐 덕장이고 조조는 굉장히 냉혹한 카리스마를 갖춘 뭐 리더였고, 상반되는 뭐 리더의 좀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팟캐스트를 이제 거의 종료해 나가는 시점에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러든 저러든 좀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팀원들한테 존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거는 달리 말하면 결국 스스로가 본보기가 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남한테 콩고모를 주고 부당하게 올라간 그 자리는 존중, 리스펙트가 뒷받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일 수밖에 없고, 본인이 그렇게 올라간 자리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수행해야지 라고 하기에도 자기 멘탈이 흔들리든 남들이 도와주지 않든 결국 그 자리는 흔들리기 마련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꼭 리더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좀 그런 건데 사과할 줄 아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그 사과할 때마다 엄청난 용기를 내야 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큰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뭐 못할 일도 아니고 그것만 먼저 진심으로 할 줄 알아도 되게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도 잘 못하고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과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데, 왜냐면 리더도 어쨌든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항상 더 큰 임무를 맡은 리더일수록 결과론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러니까 못한 것 같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건, 우리도 어느 정도의 기대치란 게 있지만, 관계에 대한 메타인지도 있지만 현실에 대한 메타인지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열심인 파이팅도 있지만 사과의 파이팅도 있고, 본인의 어떤 뭐 과오든 잘못이든 아쉬운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슈의 인물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뭐 과정의 공정성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는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국민들의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봉사를 한다? 그 봉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뭔가 언급하는 멘트들을 보면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떠밀리면서 그래도 잘해주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낙차가 훨씬 더 크니까 그만큼 더 좀 허망하고 허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 머니볼과 아폴로 13을 얘기를 했는데, 뭐 리더는 각자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리더를 계속 여러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정말 큰 욕을 먹을 때는 반대로는 조금만 아니었다면 정말 큰 칭찬과 상을 받겠죠. 좋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에피소드부터 이번 에피소드까지 저희는 리더십과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해서 영화 두 가지, 머니볼, 아폴로 13을 봤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신나게 한번 떠들어 제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저희 쥐불놀이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도 또 재밌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갖고 올 테니까요.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에피소드에서 들었던 노래가 인터스텔라 디스트럭션이었으니까 여기에 짝꿍 노래가 있거든요. 인터스텔라 제네시스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럼 지금까지 쥐불놀이의 신주환이었고요. 민진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Reborn with no memory of what came before, but there's an emptiness I can't ignore, a missing piece I'm searching for.